일주일쯤 전입니다. 해군 준장이, 현역 준장이죠. 원스타죠, 그러니까. 네. 부하 여군을 성폭행 시도하다가 네. 바로 그 다음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날 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A 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A 준장이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수년 전에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자 그 여군 장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불러내서 이제 불러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여장교는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해요. 둘 다 다른 데서 술을 마시다가 A 준장이 불러서 이 여장교에게 전화를 했군요. 네, 그래서 불러서 그 B 장교의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그 B 장교와 이 A 준장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요. 근데 이 여자 장교가 굉장히 많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랬을 때 이 A 준장이 성폭행을 시도를 했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부대 소속은 아닌 거죠? 네, 같은 부대 소속은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뭐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위계는 이제 속임수고요.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뭐 위력 이런 걸 위력에 사용을 의한.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죠.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권리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부대가 다르다고 해도 워낙 이제 그 상하 관계이잖아요. 이 해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력으로 가능히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사안은 위력 성폭행하고 사실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거의 그 술을 만취해서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걸 준강간이라고 그렇죠. 한다면요? 강간에 준한 준강간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교수님, 해군 준장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가 별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저희 사병 근무하는 사람들. 근데 아무래도 그 해군은 특히나 배에서 생활하고 좀 더 폐쇄적이고 군이 뭐 다 그렇지만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원스타가 불러내는데 여군 장교라면 게다가 과거에 같이 일했던 장군이라면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육군의 원스타와 해군의 원스타가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군의 원스타는 우리가 제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장군들을 다 일컬어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함정을 이끌고 있는 거는 투스타가 보통 함정을 이끌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에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해, 서해, 남해를 기준으로 세 개 함대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함정을 이끄는 사람이 투스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단을 이끄는 사람이 원스타 제독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좁은 공간 속에서 언제든지 마주치고 이 좁은 공간 내에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그랬는데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배 안에서는 우리가 선상 투표라는 걸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배에서 선장이 지는 것처럼 이 함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건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계질서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장군, 해군 장성은 합의에 의한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지금 서로 피해자와 이 가해자의 그 이야기가 다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폭행 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는 거고요. 다만 이 가해자 쪽에서는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집에 그 그 여자 장교 숙소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했잖아요. 영외로 나갔어요. 네, 그 두 사람이 숙소로 가게 되는 경위도 양쪽이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군 숙소로 같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합의하는 암묵적인 게 있었다라는 주장이 이런 사건에서는 왜 그 여군 숙소로 들여보내 주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군요. 이런 경우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숙소에 들이는 것과 이 사람과 나는 성관계까지 생각했다라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군대가 해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회식 지킴이라고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성추행이나 이런 게 심하고 폐쇄적인 사회니까 여군이 참석할 경우에 상부에 보고하고 너무 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왜 유명무실한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군이 2명 이상이면은 한 명은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을 가지고 감시하는 겁니다. 근데 상급자가 여기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가능한 일인 건지. 오죽했으면 이런 제도까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건은 술자리를 다 파고 나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따로 보자고 얘기한 건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과거에 해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사관이
여러 여군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심지어 가슴까지 만지는 성추행을 해요.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일들이 있는 한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기자들이 그래서 여자 피해 장교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국방부 대변인이 피해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도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화가 하나씩 조금씩 발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해당 준장이 해군 내에서 성폭력 예방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지금 그 병역 정책 과장을 하면서 성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야 될 그 해군 내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성폭행 혐의에 지금 연루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 업무를 담당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조차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 과연 이 군내에서 과연 지금 이 예방 업무, 성폭력 예방 업무가 제대로 이게 실질적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나와 있는 대책들이 그런 것이냐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여성 장교가 신고했습니까? 아니요. 이게 여성 장교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부대 지휘관이 상담을 좀 받아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 상담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양성평등 상담관이 이번 경우에 한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까지 됐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보니까 이 양성평등이라는 게 군내에서는 여군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과거의 사례를 하나 보니까 군대에서 저 시골에 있는 대대본부 같은 경우에는 여군 화장실이 없다는 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여군이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문을 잠가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행정병한테 주니까 여군이 화장실 갈 때마다 키를 받아서 가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 양성평등 상담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담관이 상급자한테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크게 더 본인에게 피해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군뿐만이 아니라 육해공군 전체에 대한 이 여군에 대한 실태, 문제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해군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죠. 지난해 5월 여군 해군 장교인 A대위가 충남 계룡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이렇게 자살 암시하는 쪽지도 발견됐고요. 이 여성 대위의 아버지는 딸이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치심을 토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헌병대에 신고했습니다. 헌병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A 대위의 같은 사무실 직속 상관인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B 대령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해당 대령은 최근 군사법원에서 2심에서 징역 15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해군 소속한 여군이 7년 전 부대 상관과 지휘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거역하기가 쉽지 않은 또 해군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함정 문화들이 이런 성폭행 문제들을 이야기시키고 있는 하나의 조직 문화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해당 준장은 그러면 영장을 청구합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몇 달 만에 또 터진 거란 말이죠. 해군만의 특수한 폐쇄성 이런 부분에 더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해군만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여군에 대한 성적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을 보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ROTC 이 장교들도 여학생들도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군에 대한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군이 충분하게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제도들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군이기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대기업의 자제가 여군이 실제로 중위로 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SK요? 네. SK 회장, 최태원 회장의 딸인데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기에 있는 제독 같은 장군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대하는가에 대한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군대 내에서 진짜로 여군들에 대한 문화들이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불러서 관련 긴급 점검회의에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 내 잘못된 성인식을 완전히 바로잡겠습니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근절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인식해야겠다. 아직은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저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번을 계기로 정말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 첫 단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엄격한 처벌입니다. 그 네. 작년 말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여군을 상대로 한 여군이 피해자인 이런 군대 내 성폭력 사건 판결, 재판까지 간 거, 징계한 사건 기록을 싹 검토를 했는데요. 결과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입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고요. 네. 특히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 성폭행 사건과 비교했을 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처벌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간략하게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하게요. 예, 허벅지 위에다 손을 올려놓는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우리 그냥 일반 법원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는데요. 네. 그런데 군사법원에서는 군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초범인데다가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 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까?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선고유예는요, 네, 무죄 다음으로 제일 약한 처벌입니다. 알겠습니다. 처벌 강화해야 한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건건 사진관 재밌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 뭘까요? 인천에서 오토바이 훔쳐서 헬멧 쓰고 우도까지 벗은 중학생들이 오토바이 이렇게 하면 안 잡힐 것 같았답니다. 잡혔는데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의성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러니까 더 잡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저는 일탈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저는 우려스럽네요. 이게 창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중학생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예, 저런 범죄도 범죄지만 저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진짜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이철희, 오신환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